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작은 생태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1987년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투싼 사막에 특이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12,750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유리로 만들어진 돔 속엔 열대우림과 사막, 바다 등으로 구성된 5가지의 자연구역으로 분리되어 3,000여 종에 이르는 생물과 아마존에서 공수해온 300여 종의 식물들이 심어졌죠. 바다 지역에는 카리브해에서 가져온 산호초가 들어갔으며 다양한 척추동물도 함께 넣어졌습니다. 마치 지구의 생태계를 그대로 축소한 듯한 이 건물의 이름은 바이오스피어2. 이 건물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란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된다면 인류는 지구를 벗어나 다른 외계의 행성에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고 지구의 생태계가 파괴되더라도 새롭게 재건이 가능할 테니까 말이죠. 그저 당시 과학자들의 공상으로 남아있던 이 호기심은 에드베스라 불리는 미국의 억만장자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무려 2억 5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4년 동안 무려 400여 명에 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해 바이오스피어2를 완성시키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 1991년 9월 26일 선발된 8명의 인원들이 이 역사적인 실험 장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 어떤 외부의 접촉 없이 2년 동안 바이오스피어2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후 2년 주기로 내부 인원만을 교대하여 앞으로 100년간 이 작은 지구를 운영하는 것이 계획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8명의 생활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획은 그들이 돔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파국을 향해 가고 있었죠. 실험을 진행한 지 6개월 뒤 건물 내부의 산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산소의 생산을 위해 미친듯이 식물들을 심었지만 수치를 정상화시킨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식물들이 낮에는 호흡을 통해 어느 정도 산소의 농도를 조절했지만 산소를 흡수하는 밤이 되면 다시 농도는 뒤죽박죽으로 변했습니다. 원래의 계산대로라면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 식물이 번성하여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며 기존의 생태계와 같은 순환을 이루어야 정상인데 어째서인지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바이오스피어2의 인원들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실험 당시 21%에 이르던 산소 수치가 14%로 급감하자 수면성 무호흡과 고산병에 시달리게 됐죠. 도대체 어째서 그 많은 인력과 두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생태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문제는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 사소한 연쇄 반응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온실 구조를 통해 만들어진 채광창의 유리가 태양빛을 반사해 내부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식물들의 성장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의 생산이 부족해졌고 식물을 심을 비옥한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 뿌린 비료에 섞인 탄소들이 분해되면서 공기 중에 산소를 제거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자연 환경을 조성하기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산 속에 석회 성분이 빨아들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7톤가량의 산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기본적인 상식이었지만 그 어떤 연구진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었죠. 원인을 알아낸 실험자들이 급히 제옵스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 위를 페인트로 칠해봤지만 이미 최악으로 떨어진 돔 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부의 공기를 돔 안으로 넣는 작업을 한 차례 한 뒤라 실험의 의의는 이미 크게 퇴색되었고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대기의 조성이 이상해지면서 곤충들이 차례차례 죽어나가기 시작하자 식물의 수정이 불가능해지고 천적이 없어진 개미가 대량 번식하면서 식물의 괴사는 점점 더 가속화됐습니다. 자연구역에 있던 동물들 역시 이런 상황을 버틸 리 없고 결국 식량 부족으로 집단 폐사하고 말았죠. 실험자들은 고구마나 바나나와 같은 작물밖에 섭취할 수 없어 만성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됐으며 산소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공격성 증가 등의 스트레스 증상에 시달리게 되어 공동체 의식은커녕 파벌까지 생겨버리게 됐죠. 결국 100년을 바라보던 이 계획은 첫 실험자들이 실험을 끝낸 2년으로 종료되고 말았으며 바이오스피어 연구에는 엄청난 분쟁을 겪으면서 투자자들은 쪽박을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아리조나 대학교가 소유한 이 바이오스피어2는 어찌 보면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낸 거대한 실패작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남아 쏟아져 내리는 강우가 10년 동안 어떻게 환경을 바꾸는지 해양의 산성도가 어떻게 다른 동물들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와 같은 실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양한 지구과학 데이터를 지금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만약 이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인류가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을 개척하거나 아니면 파괴된 지구 환경을 재건할 수 있게 될 때 바이오스피어2는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성공한 실패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